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2017년 1월 2만 선을 넘은 지 3년 10개월 만에 3만 선 고지도 뚫어냈습니다. 다우지수는 1896년 출범 후에 103년 만에 만 선을 뚫었고 18년 만에 2만 선, 그리고 약 4년 만에 3만 선을 뚫는 등 상승 속도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백신 개발 기대감, 그리고 바이든 차기 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증시에 계속해서 호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뉴욕 증시가 잘 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증시로 돌아와서 코스피도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3,000포인트까지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갑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기간은 내년 상반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우리나라 증시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해외 변수,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 우리가 외생 변수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외생 변수가 흐름이 지금 나쁘지가 않죠. 다음 같은 경우 3만 포인트가 넘어갔습니다. 3만 포인트가 단순하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했던 시기에 계속해서 추창했던 게 있었죠. 강한 미국. 그로 인해서 사실상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을 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나인 국가에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은 그걸 토대로 중국으로부터 나갔던 그 부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미국 증시의 강한 상승 모멘텀을 견인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도 계속 묻어날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코스피가 2,600까지 갔어요. 경제 상황이 엄청나게 좋았거나 개선되거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 마찬가지예요. 미국 또한 결국 바이든이 들어선 이후로 나타날 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다우가 되든 나스닥이 되든 S&P 500이 되든 미 증시의 근본적인 모멘텀 자체를 크게 부각시키고, 그건 결국 지수 자체의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외생 변수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이 충격이 사실상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되었고, 그와 함께 오늘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제약 바이오 회사이자 이제 치료제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었을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기업이 하나 더 등장한다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물 경제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금융 경제와 실물 경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같이 움직이는 것이냐?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그렇지,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금융 경제가 좋을 수 있겠어라고 하겠지만, 분명 시장은 많이 변해요. 우리가 잣대를 들이밈에 있어서 예전과 같은 방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풍부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보다 개선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의 모든 답은 예스일 겁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산업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정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 시총 상위를 어느 정도 형성했지만, 아마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이 이후로 지배 구조를 개편하면 크게 두 가지 섹터로 나뉠 거예요.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 강했던 주력군, 자동차, 철강, 또 조선, 그리고 기타 금융이나 언택트 관련된 모든 기업들은 또 새로운 국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만큼 기회가 크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핵심, 그 핵심을 가장 선제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코스피 3,000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내심 한편으로는 그 이상을 봅니다. 코스피가 왜 우리나라라고 미국의 다우처럼 못 갈 것인가, 그러진 않아요. 충분히 현 정부가 2000부터 출범을 했는데 다우가 지금 약 50%가 올랐으면 우리나라는 3,000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간이라면 정말 꿈의 4,000도 우리가 보고 덤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고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3,000이라고 하는 그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무난하게 갈 것이다.
그런 판단 아래 시장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아니 그 이상까지 못 갈 이유가 없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짧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잖아요, 전문가에서 많은 투자자분들 지금 관심을 뒤늦게라도 갖고 있으실 것 같아요. 셀트리온 네. 그룹주들 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저는 여러분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건 출발입니다, 출발. 출발. 지금 고개를 다시 한번 들었을 뿐이에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차트도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기업 사실상 우리가 올 코로나19에 따른 충격 그것을 완화하는 가운데 지수 자체가 상당 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배구조 개편과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기업의 목표가 뭔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주가치 극대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주주는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와 같은 소액 주주가 아니라 사실상 기업에 대한 지배력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겁니다. 거의 모든 기업들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주주를 위한 정책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누구죠? 서정진 회장인데 네. 얼마 전에 셀트리온이 기업 구조를 재편했잖아요. 예. 거기에 따른 수혜는 누가 뒀습니까? 대주주 그중에서도 서정진 회장이 기업에 대한 소유력과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켰고 아마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거예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어느 정도 결과를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더욱 큰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셀트리온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호재거리가 하나 더 있어요. 셀트리온은 지금 지배구조 개편을 완료한 게 아닙니다.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한 가지 기업만 남기고 다른 모든 기업들은 하나의 사업부로 창출을 할 건데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이 만약에 모든 기업이 합병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총이 50조 이상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주가가 20%가 뛰었잖아요. 네. 그러면 시총이 적어도 60조가 넘어가죠. 그러면 SK 하이닉스 넘어갈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1등 기업 삼성전자 2위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2위 자리를 셀트리온이 얻을 것이다. 그리고 호재거리로 남아있는 것은 결국에는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하는 것. 저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을 계속해서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오늘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당연히 약간의 조정은 나오겠지만 그 조정의 크기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생산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면 실적이 크게 뛸 겁니다. 단순하게 40만 원 그 이상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해도 괜찮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 뭔가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 상승세를 기대하셔도 된다. 오늘이 오히려 출발이다라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더욱 앞으로의 랠리를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으로 24일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4.3% 급등한 44달러, 44.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사태 초기인 지난 3월 6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가 방향도 더욱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서 정유주들이 요즘 좀 강해요,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세요, 약간 반등이 정유주들? 나오는데 크진 않을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그 국제 원유죠.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든지 공급이 줄든지 그건데 지난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했던 정책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공급을 줄였어요.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을 토대로 WTI의 가격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유효 수요가 창출이 되어야지만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해운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군이 물류 교역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소폭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만 하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동력을 찾고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라소 같은 경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WTI의 상승은 크진 않을 것이다. 물론 WTI는 결국에는 실물 자산입니다. 그럼 달러로 표시가 돼요. 이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지금과 같은 WTI의 반등을 견인할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수요 측면에서의 충격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면 갈수록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WTI가 어느 정도 올라온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가고 서프라임 모기지 직전에 나왔던 배럴당 150달러까지 갈 것이다. 그거는 결코 안 될 것 같아요.
대략 40에서 60 정도, 배럴당 40달러에서 60달러 사이 어딘가에서 횡보하는 국면만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WTI는 충분히 반등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유주가 되겠죠. 대표적인 기업이 SOE. S-오일이 될 네. 건데 S-오일의 최근 주가 반등이 좋긴 좋아요. 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을 해서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정제 마진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기업 실적은 결국엔 악화가 될 게 뻔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S-오일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라온 시점에 비중을 줄이거나 정리를 하는 게 더욱 좋은 결과를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정유주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관심을 조금 버리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주들 최근 강세를 보면서 좀 올라와줬는데 지금부터는 그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 수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회복은 되겠지만 기대 이상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정유주들이 이제 슬슬 관심을 조금 버리시고 다른 섹터로 갈아타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